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2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상당히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장은 혼조세 마감을 했는데요. 장 끝나기 2시간 전부터 내림세로 바뀌었었다고 합니다. 다우는 1.4%까지 상승했다가요, 약보합까지 밀렸다가 0.2% 상승한 거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1% 정도 상승했다가요, 마이너스 1.7%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하다가 0.9% 하락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굉장히 변동성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제 잠깐 내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읽어보면 시장을 이끌어왔던 투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와 AI. 이 금리와 AI에 다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다 트럼프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다고 우기할 수가 없는 게 딱 그 시점입니다. 뭐냐면 반도체, 대만이 미국 반도체 100% 가져갔다 하면서 제재, 칩스법 폐지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보조금 폐지. 또 하나는 금리, 9월에 금리 인하가 98%였거든요 98%. 이거 안 나옵니다. 요즘 9월에 금리 인하가 98%였는데 그거 요즘 뉴스가 안 나옵니다. 트럼프 얘기한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트럼프가 11월 대선 이후에 인하해라. 이거는 시장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 그럼 실적으로 가보자 그러고 실적으로 갔는데 하필이면 또 테슬라가 지난번 출하량이 좋았다 했지만 그 출하량이 가격 인하로 출하량이 또 좋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순이익이 떨어진 게 결국 시장에는 반영이 되면서 어제 테슬라 14% 빠지면서 모든 종목을 다 그냥 폭락으로 이끌어가는. 그러면 지금 VL 언덕이 없는 거죠. 지금 또 실적을 봐야 되는데 어떤 시간에서 포드가 자동차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어느 정도 실망스러우냐면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합니다. 무려 18%가 빠졌죠. 네, 그러면서 주가를 밀어버립니다. 보증 문제가 좀 문제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 실적이 시장에 지금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상승하는데 트럼프가 상승을 못 시키게 한 상황이 돼버린 거고, 이거는 우회적으로 보면 시장은 트럼프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시장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꼭 뭐 반도체 이런 걸 다 막는다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시장은 지금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이기는 뭐 일과 달라 뭐 제목 이런 거 나와있더라고. AI와 전력과 정유주를 주목해라 뭐 화학용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AI가 뜨면 전력, 왜냐면 AI는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걸 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버리게 되면은 미국은 경제에 뒤처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은 AI주에서 중소형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AI주, 그러니까 AI주의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AI가 시장을 이끌어왔으니까 AI가 빠지면 주가는 더 빠질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중소형주로 가고 있답니다. 이유는 금리 인하는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 인하가 당장 안 되지만 근데 결국은 할 거 아니냐는 거죠. 하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차입 비용에 의존하는 소형주 산업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가야 할 길을 놓쳤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막혔기 때문에 다른 거 찾는 중인 것 같은데요. 시장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변화를 해버리는 이런 모습도 있긴 합니다. 근데요, 지표가 하나 발표됐어요. 어떤 지표가 발표됐냐면 미국 경제 성장률 2분기가 나왔는데요, 2.8%가 발표됐네요. 작년 4분기 때 3.4였어요. 그러다가 1.4로 뚝 떨어졌죠, 1분기 때. 그래서 다시 2.8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예상치는 2.1였거든요. 이러면은 미국 경제가 꺾인 게 아니죠. 이것도 금리 인하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표가 지난번 1.4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 인하가 점점 뭐 경제가 식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2.8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상치 2.1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이거 얘기 달라지죠. 오늘 밤에 개인 소유주 발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나올지 시장에서는 둔화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금리 인하도 뭐 11월 전에는 못할 분위기가 이제 커지고 있죠. 연준이 독립성이 있다면 진행을 해야 되죠. 특히 다음 주 FMC에 있는데 다음 주쯤에 해버리면 좋죠. 차라리 9월달에 영향 안 주고 지금 하겠다. 그렇죠? 선거 2달 전에 영향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이 시장, 미국 때문에 시장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시장이 기술적 분석상으로 돌파가 됐다가 또 지금은 또 트럼프 때문에 돌파된 지수가 또 내려가지고 헤매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우와 나스닥은 다우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다우는 여기 소폭 여기서 이렇게 여기 21선에서 지력 성공을 일단 한 번 더 한 상황이고 플러스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지금 보시면 여기 61선 싸움을 하고 있죠. 0.9%가 빠졌는데요. 1%가 상승했었다가 1.7%까지 밀렸다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 도지 비스무리한, 그러니까 몸통이 약간 큰 십자 도지의 형식의 모습을 좀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은 그냥 버팁니다. 안 빠집니다. 환율은 원달러는 뭐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요. 환율을 보시면은 1385원에 어저께 그 본장에서 1385원에 끝났거든요. 이게 맞나요? 왜냐면 이 환율이 두 가지라서요. 환율이 본장에서 1385원에 끝났고요. 여기에서는 맞네요. 85원 40전에 끝나는데요. 여기에서는 빠졌습니다. 여기에서는 환율이 1381원에 끝났습니다. 1381원 4원 정도 밀렸네요. 4원 정도 밀렸습니다. 여기에서는 1380원대의 싸움을 정말 오랫동안 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닉스를 좀 봐야 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봐야 되는데요. 하이닉스가 지금 어저께 9% 빠집니다. 9%. 근데 사실 제가 이 정도 여기서 더 못 간다는 얘기 계속 했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 이게 이렇게 가기 힘들어요. 아무리 개별 종목이라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9% 빠졌을까요? 벌써 24만 8천원에서 20만원이 깼어요. 5만원 빠졌거든요. 20% 빠졌어요. 20%.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있냐? 삼성전자면 그래요. 삼성전자 HBM 3의 NBM 납품 이 이슈가 나오면서 독점권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 거죠. 독점이 안 되는 거예요. 독점일 때의 HBM의 효과가 이건 거고요. 지금은 독점이 아닌 거죠. 그러는 바람에 밀리는 거죠. 오늘 정도 이제 바운딩을 시도한지 봐야 되겠죠. 너무 좀 부담스러운 것은 60일선도 90일선도 그냥 무의미하게 깨졌다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깨졌다는 게 되게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운딩에 성공 못하면 지금 뭐 이 정도까지 16만원까지 밀릴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에 대한 그 기대감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밀렸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HBM이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HBM3, 2가 안 되는 거니까 5세대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밀리는 거니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HBM을 전 세계에 납품 비중이 38%예요. 38%. 하이닉스가 51%. 나머지는 마이크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5세대가 안 된다는 거. 4세대는 들어가도 5세대가 안 돼요. 3, 2. 근데 4세대는 5세대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삼성전자 외국인들 진짜 엄청 많이 샀는데 지금 주가 다 밀렸습니다. 이거 다 외국인이 사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밀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 지금 지분율이 56.4%인데요. 요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한번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을 시도하는지도 되게 중요하다.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업데이트가 안 돼 9천억 정도 8천억 정도 던졌고요. 외국 기관은 뭐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도한 게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뭐 올해 산 거에 비하면 크진 않죠. 올해 24조 26조까지 샀었으니까 지금 약간 줄어들었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밸류업과 또 아시겠지만 뭐 공매도 금지와 뭐 금투세 뭐 폐지 가능성이나 뭐 유예 가능성, 그쵸? 별 재료를 다 써도 못 갑니다. 야, 이게 참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부담스러워진 건 사실이고, 우리나라에 또 투자가 이제 외국으로도 많이 나갔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여기서 한번 좀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한번 저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